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어린이 용품을 판매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이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꼭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귀 쫑긋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아마존으로 물건을 이렇게 보낼 때 항상 받아둬야 됐었던 인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CPSC의 CPC 인증이지요? 예, 이게 있어야 통관에서 제대로 원활하게 통관이 되고 아마존에서 판매를 할 때에도 이슈가 없이 잘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이게. 2025년부터는 매번 통관을 할 때마다, 이전에는 가끔 이슈가 있을 때 내거나 이랬잖아요. 혹은 한 번 내고 계속 쭉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가고 이랬는데, 2025년부터는 매번 통관을 할 때마다 e-파일링이라고 하는 전자적인 형태로 CPC 인증서를 계속 제출을 해야 되는 형태로 바뀔 예정이라, 이런 거죠. 자, 이는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자기들이 각각 상품을 발송을 할 때 디지털 CPC나 GCC를 제출하도록 규칙이 제정이 되고 도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이 CPC가 우리 잘 아는 목록 통관이 있죠. 예전에는 목록 통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증서 딱히 없어도 됐죠. 그런데 앞으로는 CBP가 저가 발송물이나 국제 우편물을 위해서 하는 이 목록 통관에도 이 인증서가 필요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 영상을 불이 넣게 만든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자, 2023년 12월 8일이에요. 작년이죠.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이게 CPSC잖아요. 우리가 CPC를 내야 되는 그 준수 인증서를 16 CFR 11110이라고 하거든요. 이 준수 인증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제품이 미국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즉 유통이 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 통지를 우리가 또 뭐라 그러냐면 SNP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SNPR은요, 테스트나 인증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CPSC 인증서 규칙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요. 이 CPSC가 미국 관세청과 협력을 해서 전자파일링, 그걸 우리가 이제 e-파일링이라고 하죠. 전자파일링을 통해서 소비자 제품 규정 준수가 됐는지 그 인증서를 받기로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소비자 제품 준수 인증서는 제품이 안전 표준을 충족을 하고 있다, 이거를 먼저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어린이용품 이런 것 소비재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CPC와 GCC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증서가 있어야 미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이거를 이제 종이 문서가 아니라 e-파일링 형태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e-파일링 프로그램의 핵심은 뭘까요? 얘는 이렇게 e-파일링이라고 하는 디지털 툴이죠. 이 디지털 툴을 통해서 규정 준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이기도 하고 정확하게도 하고 아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게 이 미국 기관인 정부 기관이 수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CPSC는 이 파일링을 통해서 소비자 제품 위험을 더 잘 평가하고 또 CPC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빠르게 식별을 해서 진출하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의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이 미준수 제품은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가는 대신에 이 e-파일링을 통해서 빠르게 통관이 이루어질 테니까 준수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의 진입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가속화가 되겠죠. 이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SC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에 대한 이점을 몇 가지로 이렇게 딱딱딱딱 규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규정을 준수하는 수입업체는 앞으로 이런 통관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왜냐하면 통관에 걸릴 때에는 무작위로도 걸리지만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도 잡히잖아요. 블랙리스트나 이런 거에 잡히는 게 뭘로 됩니까?
점수 있죠. 이 사람이 요번에도 이거 좀 어겼네 점수 이렇게 다 누적된단 말이에요. 그 점수가 감소하게 될 테니까 수입업체들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 인증서를 예전에는 그냥 들어갔는데요 라고 했다가 그거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만큼 보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배송에 딜레이가 되죠. 이랬었던 건데 이거를 사전에 항상 미리 내니까 딜레이가 되고 보류가 잡힐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관 대기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원래 이렇게 보류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창고를 오래 사용하게 된다 이러면 창고 보관비 장난 아니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 관세청이나 CPSC는 더 집중을 할 테니까 위험도가 그나마 그렇게 높지 않은 애들은 훨씬 더 원활하게 되겠죠. 자, 그럼 결국 이 모든 이점은 뭡니까? 효율이고 빠른 통관이 된다, 편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관, 정부기관 CPSC 입장에서는 미준수 제품을 차단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할 수 있고 자국 시민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자국 산업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가 CPSC의 e-파일링 로드맵이에요. 자,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CPSC는요, 1차 베타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수행을 위해서 일부 수입업체들을 초대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 2024년 6월 4일에 이미 지원자를 2,000명까지 추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차 베타 파일럿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을 2024년 여름 내내 좀 진행을 하고 9월경까지는 끝을 내는 걸 좀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정리를 하고 2025년 1월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딱 발표를 하는 그러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7월 말이니까 남은 기간이 별로 얼마 없지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 어린이 용품, 소비재 용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2025년부터는 언제 어떤 내용을 디지털 형태로 전송을 해야 된다라는 걸까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좀 살펴보면 먼저 전송식이 있죠. 얘를 언제 내보내야 되냐면 CPSC 제품 레지스트리라는 걸 통해서 미국의 ACE 시스템이 있어요. ACE는 전자적인 상업 환경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통관을 위해서 구축을 해놓은 그러한 그 어떤 정부 기관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디지털화된 그 e-파일링 정보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전송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또한 e-파일링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요. 버전 아이디, 상품명, 제품 아이디 유형, 제품 아이디, 제조업체 정보, 제조일자, 인증서 유형, 마지막 테스트 날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준수 16 CFR 파트 1110에 따라서 인증서를 테스팅한 실험실의 유형, 실험실의 연락처 정보, 인용문 및 그 제외사항, 그 다음에 시험 기록 보관자의 연락처까지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문서들이 이 e-파일링을 통해서 제출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역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온라인 수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B2B 형태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B2C 형태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어떤 게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B2C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B2B는 어때요? 내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내 바이어에게 물건을 도매 대량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거 반복적인 형태로 계속 일어날까요? 그렇진 않죠. B2B는 비반복적 형태로 가끔씩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B2C는 매우 반복적인 형태로 물건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자주 보내겠지요? 반복적인 형태로 일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CPSC가 e-파일링 데이터를 구축을 할 때 두 가지 형태로 구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B2B로 하시는 분들은 비반복적 형태로 하니까 직접 CPSC 시스템에 직접 하세요.
라고 한 거고, B2C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B2B처럼 CPSC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매번 똑같은 걸 계속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은행처럼 어떤 저장소 역할을 하는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곳에다가 미리 정보들을 싹 다 넣어두고 필요시마다 얘를 그냥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B2B 셀러들이 이용을 하는 것을 풀 PGA 메시지 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2C 형태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을 레퍼런스 PGA 메시지 세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B2C 쪽이니까 제가 레퍼런스 PGA 메시지 세트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레지스트리를 뭐라고 하냐면 CPSC 프로덕트 레지스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저장소 역할을 하는 이 레지스트리에 어떤 내용들을 미리 넣어두느냐. 자, 이거는 인증자 아이디, 제품 아이디, 버전 아이디 이런 식별자를 먼저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시마다 브로커에게 인증서 식별자를 보냄으로써 여러분들이 대량으로 빠르게 통관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레퍼런스 PGA 메시지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인증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겠지만 이 인증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B2B로 한다라고 하면 B2B 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수도 있어요. 수입자가 해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마존 셀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미국에 수입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맨날 통관을 위해서 올인 IOR 하거나 막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 아마존 셀러들은 우리 셀러가 수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인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수입자만 이 CPSC E-파일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입자에게 부여되는 책임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CPSC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CPSC가 규정한 관련 당사자들이 누구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수입자, 브로커, 그리고 테스트 실험실,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렇게 5 파트너, 당사자들이다 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각각의 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레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이 있고 의무를 지켜야 되는 그런 아레날이 있다라고 CPSC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수입자로서의 역할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의 역할은 수입자를 대신해서 인증서 데이터를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이거를 전달하는 그런 파일링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실험실은 그 제품을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업자로부터 테스트 보고서에 대한 그 데이터 요구사항을 잘 수집을 해서 CPSC 규정에 맞게 테스트를 하고 이걸 전송하는 일을 담당해야 된다. 라는 거고, 제조업체야 뭐 당연히 CPSC 규정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 부분이 조금 새롭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 기술 솔루션을 통합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파일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완벽하게 진행을 해서 자동화된 기술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마존 가입 안 하셨다고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저희 팸글로벌에서 제공하는 링크로 웨비나 신청하기. 두 번째, 웨비나 참석하면 캡처하기. 마지막 세 번째, 캡처화면 첨부해서 팸글로벌 설문조사 참여하기.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시장조사부터 상품 등록, 배송 준비까지 아마존 신규 셀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정리된 입점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웨비나 신청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는 당사자가 새로 포함이 됐잖아요.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거의 없잖아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연봉이 너무나도 비싼데 이 파일링을 위해서 우리가 뭐 고용을 할 수가 없죠. 또 설령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CPSC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 E-파일링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직접 하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셀러들에게 힘든 페인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3월에 알게 된 그 시점부터 미국의 파트너사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빌 자코비라고 하는 대표님이신데요. 컴플라이 프로 플러스라는 회사의 창립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분이 그냥 일반적인 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CPSC에서 승인한 미국 내 제품 안전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근데 딱 3명 선정했거든요. 그 3명 승인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빌 대표님이 CPSC의 그 동의 판결에 따라서 필요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직접 구현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컴플라이 프로 플러스사를 설립을 하셔서 E-파일링 규정을 준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E-파일링 제도가 언급될 때부터 CPSC랑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고 매우 소상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님과 3월에 오프라인으로 만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도 미팅을 하고 그 이후에 몇 차례 온라인으로 지금까지도 미팅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고요. 이 변화의 내용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컴플라이 프로 플러스 회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E-파일링으로 CPC를 쉽게 발행을 하고 전송할 수 있는 컴플라이 프로 플러스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요. 그 사이트를 제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링크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이러한 메인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아마존 셀러를 위한 별도 안내 페이지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컴플라이 프로 플러스에 가입을 하시면 이 아래에 이 모든 일들이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아마존 세일즈 채널을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브랜드를 확장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뭐든지 비용을 줄이고 또 리스크를 줄이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로그인을 해서 대시보드를 보니까 정말 많은 기능들이 파워풀하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로그인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로그인 하실 때도 한 가지 주의사항 안내 드릴게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얘네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센티케이터라고 하는 구글 인증 요거를 2차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퀵스타트라고 보여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메뉴에 프로 뷰가 있고 프로덕트, 서플라이어,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테스트 랩, 그 다음에 배치 트래킹, 그리고 퀄리티 인스펙션, 서티피케이트, 그리고 여기 CPC, GCC 제너레이터 요 항목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발행을 하시는 거예요. 인증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이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 참조 문서들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여기에서 각각을 또 열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먼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면 서플라이어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제품을 공급해주는 OEM 생산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생산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이제 제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급자들을 여기다가 싹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제 임의로 막 올렸는데 그 안에서 이 제조사의 모든 정보가 여기 안에 다 올라가지고요. 그 제조사들의 트리얼이라던가 아니면 SDS라던가 그러니까 구성 성분 이런 거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제품도 여기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관리가 바로 가능해집니다. 모든 게 그냥 쉽게 관리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맨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게 여기가 안타까운 게 언어에 한국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고 방대한 데이터이다 보니까 이 사용법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서류로도 여기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비디오로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비디오 가이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앱을 이용하시는 게
뭐 무료는 아니겠죠. 눈치채셨겠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내재가 되어 있는 앱이다 보니까 당연히 구독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10개 미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면 월 99달러부터 사용을 시작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조금 비쌀지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 통관 때마다 CPC를 발행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를 이 앱을 통해서 쉽게 직접 인증서를 제너레이트해서 제출하실 수 있고 그걸 또 자동으로 할 수 있고 관리도 용이하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한 곳에서 직접 된다라고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효율적이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걸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컴플라이 프로 플러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공부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영상들을 또 찍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계속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걸 다시 한번 이 CPSC 파일링에 대해서 구글링을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걸 알 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해왔지만 이 정책들이 워낙에 변경들이 있으니까 최신 정보가 뭔가 바뀐 게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3월에 구글링을 시작을 했을 때부터 느꼈던 감정을 제가 오늘도 하나 좀 느낀 게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거라서 이 영상 말미에 이거를 넣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구글링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위는 다 미국 정부의 것들이고요. 보시면 여기에 SGS 차이나가 있죠. 그리고 또 사우디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요. 또 뭐 3페이지 정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 HKTDC라고 있죠. 여기 홍콩이에요. 홍콩 이런 데들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그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수가 어차피 미국 법이니까 미국에서 올라온 내용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유튜브도 한번 제가 볼게요. 거의 지금 미국에서 올라온 내용들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베타 파일럿 미팅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회의를 진행한 자료들, 이런 영상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내용을 막 공유를 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홍콩 이런 데서는 이 새로운 미국의 규정을 발빠르게 안내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나 기관은 그 어디에서도 안내가 없는 거예요. 특히 SGS는 글로벌 인증사이잖아요. 그런 글로벌 인증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고 한국 지사에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약간 스멀스멀 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한국 정부와 기관은 뭐라는 거지?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인증사들은 뭐 하는 거지?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알려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알려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내년이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실제 판매하는 판매사들이 통관에 걸려서 이 피해를 보고 이슈가 되면 그때서야 이렇게 서두를 건가? 하는 그러한 조금 편견이 아닌 편견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리하게 뷰티랑 식품이 굉장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부 기관이나 기업들이나 이런 모든 판매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 관심이 전부 다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제발 때없는 기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도 이 e-파일링 제도는 지금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고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달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 환경에 따라서. 하지만 이 e-파일링 제도로 간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닥쳐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마음 편하게 더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셀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맨 마지막은 좀 잔소리로 끝났어요. 다음에는 잔소리 없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컴플라이 프로 플러스 사용법으로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이거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뵙겠습니다.